자, 둘째 시간입니다. 자, 자료, 옳은 지문, 나머지 좀 보고 문제 풀겠습니다. 자, 아까 첫째 시간 끝날 때 92번 지문을 좀 설명을 드렸고, 자, 93번이요. 자, 보시면 시효 완성자와 소유자 사이에서 계약상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하는 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 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을 알고서 제3자에게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계약상의 채권 채무 책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불법 행위 책임이 된다 라는 내용의 지문입니다. 자, 일단은 갑이 소유자 그리고 을이 시효 완성자. 시효 완성. 자, 갑이 소유자일 당시에 일단 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을이 취득하게 되는 등기 청구권은 갑을 상대로 해서 취득을 하게 됩니다. 갑 상대로. 취득. 자, 근데 이때 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을 갑이 알면서 그 사실을 알면서 땅을 넘겨주기 싫으니까 다른 제3자한테 처분했으면 병한테 소유권 넘겨버렸으면은 일단 제3자 병 같은 경우는 딱히 뭐 적극 가담을 하지 않은 이상은 병은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따질 필요 없습니다.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갑은 을한테 부동산 넘겨주기 싫어서 알고 판 거죠. 갑이 악일 때는 이때 갑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디까지나 갑과 을의 관계가 계약 관계다, 계약 관계는 아니다. 계약 관계는 아니니까 계약상 채무 불이행 같은 게 성립하는 게 아니라 불법행. 불법을 구성한다 하여 갑은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병한테 넘어가 버렸고 을은 이제 갑한테 손해배상 청구 말고는 할 게 없죠. 이때 갑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때 채무 불이행으로 손배 청구, 불법을 원인으로 손배 청구. 불법을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93번에서 지금 이행불능을 이유로 하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불법 행위 책임을 주장해야 된다로 결론이 맺어집니다. 자, 94번. 부동산의 적법 유효 등기를 마쳤고 소유권 취득을 했습니다. 자기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그 사실 상태를 권리 관계로 높여서 보호할 필요가 없고 셋째 줄 소유 명의자는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보유하는 걸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줄 그러한 점유는 취득시효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자기 명의로 등기가 돼 있고 자기 부동산을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취득시효가 필요해요,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취득시효를 인정할 만한 어떤 필요성이나 실익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유를 취득시효 점유로 굳이 인정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판례입니다. 자, 내려갑니다. 95번.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중으로 격려됐습니다. 이런 걸 이중 보존 등기라고 하고 이중 보존 등기에서는 우리가 등기법에서 살펴봤듯이 선등기 유효, 후등기 무효죠. 이때 무효인 등기도 등기부 취득시효가 가능은 하지만 무효 중에서도 이런 이중 보존 등기 중 후등기 무효를 가지고는 등기부 취득시효를 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를 폐쇄시켜야 돼요. 자, 이제 문제 풀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집은요 198페이지입니다. 8번 문제. 8번 문제. 시효 취득할 수 없는 것은 일단 기억의 저당권은 시효 취득할 수 없습니다.
저당권은 아예 점유를 하지 않는 권리죠. 그러니까 시효 취득하고는 완전 무관해요. 자, 니은의 분묘 기지권입니다. 시효 취득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된다 그래야죠. 안 된다 그래야 되죠. 안 되잖아요. 진짜 안 돼요? 예, 진짜 안 돼요. 왜냐하면 분묘 기지권은 예전에는 됐었죠. 근데 지금 이제 장사법이 만들어졌거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장사법이 제정 시행됐던 게 2001년이죠, 그죠? 2001년 1월 며칠이죠? 13일이었나?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2001년 1월까지 기억이 납니다. 그죠? 며칠이죠? 몰라도 됩니다. 그죠? 근데 굳이 아시는 분들은 알죠. 13일 맞아요? 13일. 13일. 알겠어요. 합격. 그럼 이제 요때부터 장사법이 시행이 됐고, 이 법이 시행된 이후서부터는 더 이상은 이 분묘 기지권을 시효를 통해서 취득할 수는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다. 할 수 없다. 아니 근데 시행이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이 된 건데 그 타인의 토지에다가 분묘를 설치한 때가 자 다른 사람 땅에다가 이렇게 분묘를 싹 설치했던 그때가 분묘 설치 이때가 만약에 2001년 1월 12일이었다. 그럼 소급 적용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2일까지는.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때 분묘 설치해가지고 20년이 흘렀어. 그럼 몇 년도가 돼요? 2021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2001년도 1월 10일에 설치했고 그 이후에 이제 20년이 흐른 거지. 20년 흐른 거지. 그럼 지금 현재는 2021년 지금 8월 달이잖아. 8월 달 현재가. 8월. 맞나요? 그러니까 1월 달까지는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이 가능했었죠. 제 말 이해되세요? 1월 달까지는. 그 이후서부터 이제 절대 안 돼요. 이제는 장사법 시행되기 그 직전에 분묘를 설치했던 그 분들 1월 12일에 설치했던 그 분들조차도 지금은 시효 취득이 됩니다, 안 됩니다,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해야 돼, 안 된다고. 지금 우리 책은 아직 이제 수정이 되기 더 전 상태라서 일단 지금 된다고 돼 있는데 이제 안 된다고 해야지 안 된다. 만약에 된다고 시험에 나오면 그 이의제기 당해서 또 중복 정답 되겠죠. 안 된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시효 취득할 수 없는 경우라는 거죠. 자, 디귿입니다. 성명불상자 토지죠. 자, 성명불상자 토지라고 해도 토지인 건 맞기 때문에 시효 취득 가능하죠. 자, 리을에 국유재산은 원칙은 시효 취득이 안 되지만 국유재산 중에서도 일반재산. 옛날 단어로는 잡종재산이죠. 시효 취득 가능합니다. 자, 미음은 공용 부분이네요. 대지네요. 공용 부분은 시효 취득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되긴 뭐가 돼? 안 됩니다. 자, 비읍 지역권 중에서도 계속되고 표현되면 통로 개설해서 20년 왔다 갔다 하면은 시효 취득 되죠. 자, 시읒입니다. 한필 토지 일부. 자, 이 일부 관련해 가지고는 좀 구별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게 자, 일부. 자,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요. 일부분에 대해서 20년간 자주 평온 공연 점유를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분필해서 등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점유 취득 시효. 이건 할 수 있어요. 일부라도. 점유 취득 시효는 토지 점유를 20년간 하고 나서 등기하면 되죠. 일부만 점유했다면 분필 절차 거쳐서 등기하면 돼요. 자, 근데 일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등기부 취득 시효. 그거는 안 됩니다. 등기부 취득 시효는
이미 소유자로 등기가 된 자가 10년간 자주 평원공연 선의무과실 점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만 등기가 돼 있을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옷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알쏭달쏭이죠. 점유취득시효면은 되고 등기부면은 안 되고.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시효취득이라고만 하면은 요거 뜻하는 거죠. 요거 맞나요? 요거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된다고 봐야 되겠죠. 시옷은. 자, 이해입니다. 국유 토지가 공원으로 지정됐어요. 공원이라고 하는 용도가 정해졌죠. 이건 행정재산입니다. 안 됩니다. 시효취득. 자, 그래서 시효취득 할 수 없는 거는 기역, 니은, 미음, 이응이 정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당초 이제 문제 만드신 분은 3번을 문제 정답으로 하려고 하셨는데 분묘기지권 포함시키세요. 여기다가. 자, 9번 문제 내려가겠습니다. 취득시효 옳지 않은 겁니다. 자, 1번 지문은 비법인 사단이 나오는데 시효 취득 할 수 없습니까? 비법인 사단?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지. 자연인만 하는 게 아닙니다. 법인 주체격을 가지고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1번 정답. 자, 2번입니다. 소유자로 등기를 한 자가 10년 소유의사, 평원공연 선의, 과실 없이 점유를 했을 때 소유권 취득한다. 요 2번 지문에서 말하는 게 지금 등기부 취득시효입니다. 자, 3번입니다.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라고 나오죠. 이거는 동산 취득시효예요. 동산 취득시효. 동산 취득시효.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나올 가능성 아주 낮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문제집에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이 동산 취득시효는요, 일단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게 공연하게 점유를 한 자가 동산의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5년 동안 점유하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10년 동안 점유하시면 됩니다. 10년. 근데 동산 취득 시효 이제 2항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런 게 나와요. 자주, 평온, 공연하게 뿐만 아니라 선의, 그리고 무과실로까지 점유를 하게 되면은 5년 점유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렇게 50% 할인해 준 거죠? 왜 할인 받았어요? 선의 무과실 추가돼가지고. 선의 무과실이 추가됐기 때문에 5년이 할인됐습니다. 그래서 동산 취득 시효가 이렇게 규정이 2개가 돼 있어요. 244조에 보시면 나옵니다. 244조.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는 부동산 취득 시효는요. 자, 부동산 취득 시효. 자, 요거는 일단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게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게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을 한다. 이게 점유 취득 시효죠. 20년짜리예요. 20년. 점유 취득. 근데 이제 245조 2항을 들어가 보게 되면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이미 등기된 자가 평온하게 공연하게 뿐만 아니라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를 했다. 그럼 소유권 인정받죠? 이때 10년이죠. 등기부 취득시효. 또 50% 할인해줬죠? 왜 할인해줬어요? 선의 무과실. 그러니까 이 취득시효에서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선의 무과실이 들어갔을 때는 50%를 할인해 주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건을 더 까다롭게 하는 만큼 기간은 줄여주는 겁니다. 일단 틀은 이렇게 생겼고 이건 지금 잠깐 듣고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여기죠. 부동산 취득시효. 자, 어쨌든 현재 요 지문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공연하게만 점유를 했기 때문에 10년짜리 동산취득시효 맞는 지문입니다. 4번입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원칙적으로 시효기간 만료 당시 소유자에 대해서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죠. 그렇죠? 이때 이거 채권적 청구권 맞습니까? 시효 완성자는 등기 전에까지는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채권적 청구권 맞습니다. 자, 5번입니다. 공유 지분 일부입니다. 지분도 시효 취득이 가능해요. 지분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용 부분은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맞습니다. 정답 1번. 자, 뒤로 넘기시고요. 저 13번 문제. 13번 문제 점유 취득 시효입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 자, 1번 지문입니다. 취득 시효 기산점 관련. 기산점이란 뜻은 시작점을 말합니다. 시작점. 점유 기간을 통틀어서 등기 명의인이 동일해요. 즉 소유자가 변동 있었다 없었다. 소유자 변동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임의로 기산점 선택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예를 들어 갑이 소유자고요.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 을이란 사람이 점유를 했고 을이 하고 있던 점유를 병이 이어받았어요. 이렇게 점유를 이어받은 거지. 근데 병이 해왔던 점유가 지금 보니까 15년이에요. 15년. 병은 15년 동안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했기 때문에 자주점유죠. 근데 아직 20년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앞에 사람하고 합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사람이 몇 년 동안 점유했는지 알아보니까 얘가 10년간 점유를 했었다는 거지. 그럼 잘 됐죠? 합치면 이제 25년 되니까 기간이 충분하죠? 근데 알아봤더니 얘가 타주였다는 거예요. 을이 과거에 타주 점유를 했었다면은 이 병이 을의 점유하고 합산해서 주장을 하게 되면은 타주 점유, 을의 점유가 기산점이 되어서 결국 25년 동안에 무슨 점유가 되죠? 타주가 돼요. 합산해서 주장하면. 그럼 병은 시효 취득해요, 못해요? 못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앞사람 거하고 합산하면 돼, 안 돼? 합산하면 안 되고 내 것만 주장해야 돼, 내 것만. 하지만 그러려면은 5년이 필요하죠. 따라서 이때 병은 자신이 점유한 요 기간으로부터 앞사람의 점유 기간을 역산을 통해서 합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역산. 여기를 기산점으로 잡아서 이렇게 거꾸로 세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면 시작점이 자주로 잡히기 때문에 역산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25년 동안에 자주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병은 시효 취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산을 하면, 자, 위에 거 파란색이 정산이에요. 원칙적 맥락에서의 시간의 흐름대로 정산을 하게 되면은 병은 취득 시효를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효 취득을 하려면은 예외적인 방법에 해당되는 역산을 해야 된다. 역산. 역산이라는 건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 언제나 인정되는 게 아니겠죠. 역산이 인정되려면은 이 기간 동안에 소유자 변동이 없었어야 돼요. 만약에 25년 기간 동안에 소유자가 갑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뀐 적이 있었다. 그러면 이때는 역산을 할 수 없고 정산할 수밖에 없어요. 뭐가 있었으면? 소유자 변동이 있었으면. 근데 이렇게 소유자가 변동되지 않았고 계속 예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갑이었어요. 그러면
병의 이익보호를 위해서 역산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소유자 변동이 없었다면요. 자, 근데 현재 우리 지문에서는요, 잘 보시면은 지금 첫째 줄 중간에 잘 보시면 등기 명의인이 동일하다고 돼 있죠. 즉 소유자 변동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지. 임의로 기산점 선택한다는 게 바로 역산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역산을 할 수 없다라는 지문입니다. 1번 지문. 틀렸습니다. 역산이 가능해요? 불가해요? 가능하지. 소유자가 동일했는데. 1번 틀렸어요. 그래서 2번 시효 진행 중에 부동산이 전전 양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효가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그 명의자, 최종 명의자에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습니까? 예.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시겠죠?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 그죠? 예. 네, 이렇게 이제 진도는 망하게 되고, 그죠? 예. 보강을 하게 되고, 뭐 그런 거죠. 괜찮아요. 보강하면 되죠. 어떻습니까? 아는 게 중요한 거지. 괜찮아요. 집에 있는 것보다 학원에 나오는 게 더 편해요, 마음이. 자, 예를 들어, 을이 점유를 하고 있어요, 점유를. 시효를 완성시켜 나가고 있지. 근데 전전양도가 됐대요. 원래 소유자 갑이었는데, 전전양도. 전양도. 이렇게. 양도가 된 거죠. 그래서 양도가 되고 나서 소유자가 정으로 바뀐 그 다음에 비로소 시효가 완성됐다는 거죠. 원래 갑이 소유자였을 때 을이 점유를 시작했었지만 결국에 20년을 채우는 시점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소유자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20년을 채운 거니까 을의 시효 완성을 통한 등기 청구권. 상대방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예, 정이 되는 거예요. 완성 당시 소유자. 그러니까 최종 그 명의인이 현재 정이죠. 그 정을 상대로 해서 등기 청구권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2번 지문에서는요, 목적 부동산 전전 양도된 후라는 표현은 갑에서 병정으로 소유자가 바뀐 후에 그 이후에 이제 시효가 완성됐으니까 최종 등기 명의인 정 상대로 등기 청구권, 이전 등기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2번 틀린 거죠. 자, 3번입니다. 시효 완성 후에 점유자에게 등기하기 전입니다. 소유자가 시효 완성자한테 나가라고, 야, 너 나가. 소유물 반환 청구. 됩니까? 돼요? 안 되지. 왜 안 되죠? 시효가 완성되면은 정당한 점유가 돼요. 정당한 점유이기 때문에 나가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거는요, 우리가 등기법에서 봤었던 미등기 매수인하고 똑같아요. 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아직 등기를 받지 못한 이 을이 미등기라면 얘는 미등기 매수인인데, 미등기 매수인이 갑으로부터 목적물 인도받아서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다면 점유. 을의 점유는 불법 점유예요? 정당한 점유예요? 정당한 점유고 갑이 을한테 아직까지는 소유자가 맞지만 갑이 을한테 야, 너 나가.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한다는 거는 신이 측에 반하는 거예요.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갑은 을한테 나가라고 할 때가 아니라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줘야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이거는 을이 시효 완성자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시효를 완성시켜서 20년을 채웠다면은 시효 완성자 을이 하고 있는 점유가 정당한 점유이기 때문에 소유자 갑은 물권적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럼 이거 지문 맞는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에요? 4번입니다. 시효기간 만료 후에 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받은 신탁자입니다.
그러면 수탁자가 외부적 소유자일 때 당시에 시효가 완성됐고 완성된 이후에 신탁자한테로 소유권 다시 돌아갔죠. 그러면 제3자로 바뀐 거죠, 소유자가. 그러면 신탁자에게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탁자는 새로운 제3자에 해당이 돼야 안 돼요? 해당이 안 돼요. 진도가 망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인데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지문에서 물어보는 거는 자,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 을의 시효 완성. 을의 시효 완성. 그리고 나서 소유자가 갑에서 병으로 바뀌었을 때. 이때 병, 제3자. 병한테 등기 넘어갔습니다. 그럼 시효가 먼저 완성됐고 그 이후에 제3자한테로 이렇게 소유권 넘어가면은 을이 취득했던 등기 청구권은 갑상대로 취득했던 거니까 병한테 등기 청구권 행사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일단 요건 알고 계시는 거죠? 자, 현재 지문에서 말하는 거는요. 자, 갑이 소유자였고 을이 시효를 완성시켰다. 근데 시효를 완성시켰는데 알고 봤더니 갑은 수탁자였다. 수탁자 갑의 명의로 등기가 돼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을이 시효를 완성했고 그 이후에 수탁자와 신탁자가 과거에 했었던 그 명의 신탁이 해지가 된 겁니다. 그러면 명의 신탁이 해지가 되면서 수탁자에게 격려됐었던 등기가 다시 신탁자한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설명드렸던 거죠, 이거. 그럼 이제 내부, 외부 따질 필요가 없이 병이 소유자가 된 거니까 갑을 상대로 그 당시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던 을의 입장에서는 신탁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거,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소유권을 회복한 신탁자 병하고 여기서의 시효 완성 후 소유권 취득한 제3자 병하고 지위가 같다는 거예요. 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소유자가 되신 분들로서 지위가 똑같다고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비교 딱 해놨잖아요. 이렇게 똑같게. 지문 다시 보세요. 시효기간 만료 후 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우리 신탁자. 우리 신탁자께서는 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소유권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합니까? 예. 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보호가 아니라 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소유권 취득한 그 제3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효 완성자가 제3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똑같다는 거지. 갑이 외부적 소유자일 당시에 시효를 완성시켰고 그 이후 명의신탁 해지가 돼서 소유권 회복받은 그 신탁자. 완성 후 소유권 취득한 저 제3자 지위를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이해가 되셨으면 좀 웃으세요, 좀. 예? 왜 계속 그 표정 찡그리고 계세요? 예? 이렇게 빵긋빵긋 웃으시면 좋잖아. 그러니까 4번 맞아서 틀렸어요. 틀린 거죠? 4번 틀린 거죠. 5번입니다. 부동산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 취득한 자가 자기 부동산 계속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취득 시효 인정할 필요 없는 점유죠? 그 기초가 되는 점이라고 할 수 없다. 5번 정답입니다. 자, 다음 15번 문제 넘어갑니다. 시효 완성의 효과, 옳은 거. 1번, 시효 완성 후에 점유자가 등기를 하기 전입니다.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불법을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일단 이미 시효가 완성됐다는 거는 정당한 점유죠. 그러면 시효 완성자의 점유가 정당한 점유니까 갑 쪽에서 야 불법이니까 손해배상해라 청구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1번 틀렸습니다. 자, 이번입니다. 시효 완성 후 점유자가 등기하기 전에 20년간의 사용료 달라는 취지로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안 되죠. 어차피 등기하고 나면 소급해서 소유자가 될 거거든요. 자, 3번 시효 취득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면 소유자와 시효 취득자 사이에 계약상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하는 거는 아니죠. 계약 관계는 아닙니다. 4번 시효 완성 후 원래 소유자가, 자, 원소유자 갑입니다. 갑. 소유자든 갑이 제3자 병한테 근저당 설정해줬어요. 그러면 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설정된 저당이기 때문에 이 저당은 말소되지 않는 저당입니다. 그래서 이 근저당권자한테 변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효 완성자가 변제를 했다는 거는 원 소유자를 위해서 변제한 거다, 자기를 위해서 변제한 거다. 자기를 위해서. 담보권 제한을 없애기 위해서 변제를 한 거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할 수 없다는 겁니다. 4번도 틀렸네요. 5번 시효 완성 후 점유자가 등기하기 전입니다. 역시 정당한 점유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뒤로요. 16번. 점유 취득 시효 등기 청구권 옳지 못한 거. 1번 지문은 당연히 맞는 지문이고요. 채권적 청구권이다. 2번 시효 완성 후 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등기 청구권이 바로 소멸하는 건 아니다. 맞나요? 그럼 바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은 소멸 시효가 완성된다고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소멸 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야 되죠. 소멸 시효가 진행된다. 여러분들 안 웃으시니까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안 웃으시니까. 예. 쫓겨난 거예요, 지금. 쫓겨난 거. 일단은 갑이 시효를 완성했던 거지. 완성. 그래서 시효를 완성시켰으니까 을은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 거지. 갑을 상대로 해서. 아직은 을이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인데 그 이후에 갑이 소유권을 병한테 넘겼고 병한테 부동산 팔았고 병이 새로운 소유자가 되어서 을이 병에게 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이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가. 그럼 을이 쫓겨나요. 을이 쫓겨나게 되고 떠나게 되고 그럼 이제 점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점유를 상실했으니까 이때는 이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뭐가 된다? 진행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점유를 하고 있었던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았지만 이제 쫓겨나게 되면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년 지나면 없어져요. 맞아요. 10년 지나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소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은 맞는 말이에요. 3번 시효 완성 당시 소유권 등기가 무효입니다. 그러면 소유권 등기가 무효라는 거는 그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소유자가 아닙니다. 소유자가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명의는 등기 청구권 상대방이 아니죠.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은 진정한 소유자거든요. 진정한 소유자. 네. 자, 이거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갑이 소유자인 걸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갑이 소유자인 걸로 등기가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을이 시효를 완성시켰어요.
그 시효를 완성시켜가지고 을이 등기 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등기 청구권을 갑한테 행사하니까 갑이 나 소유자 아닌데? 나 소유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의인의 등기가 유효라고 무효라고? 무효라고.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이제 진정한 소유자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진정한 소유자를 찾는 소를 제기했고 알고 봤더니 갑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을 뿐 소유자가 진짜 소유자가 병이었던 거예요. 이런 경우 많이 있죠. 뭐 이를테면 갑하고 병하고 뭐 통정어의 표시했다. 통정어의 표시를 해가지고 병이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한 것처럼 꾸며서 갑한테로 명의를 넘겨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얘가 시효를 완성시켰던 거죠. 그러면 을의 등기 청구권은 명의자 상대로 취득, 소유자 상대로 취득, 소유자 상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병 상대로 취득한 거라고 봐야 돼요. 이거는 소유자가 병이니까. 그러니까 을은 등기 청구권을 갑에게 행사해야 된다, 병에게 행사해야 된다. 누구에게? 병한테 행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을이 소유자 병을 대위해서 이 등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소시켜야 돼요. 소유자가 병이기 때문에 병이 갑한테 말소 청구할 수 있는데 병은 말소 청구해요? 나 몰라라 해요? 나 몰라라 할 거 아니에요, 병은. 그죠? 그러니까 을이 대위해가지고 말소 청구해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말소 될 거예요. 그럼 등기가, 명의가 얘한테 돌아갈 거예요. 그러고 나면 등기 청구권 병한테 행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등기가 무효기 때문에 그 무효 등기 명의인은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이다, 상대방이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 아니다. 상대방 될 수 없다. 네, 맞는 말이죠. 자, 4번입니다. 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다가 그 후에 어떤 사유로 원 소유자에게 다시 소유권이 회복됐습니다. 그러면 그 자에게 등기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까? 갑이 소유자일 때 시효가 완성됐고 갑을 상대로 등기 청구권을 취득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갑에서 병으로 소유자 바뀌었어요. 그리고 바뀐 소유자가 나가라 그러는 거죠. 나가. 쫓겨난 거지. 점유가 상실돼 버린 거지.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쫓겨난 지 9년이 흘렀어요. 9년. 11개월. 30일 지났어요. 30일. 예? 하루만 더 지나면 이제 없어지는 거죠. 하루 더 지나면 없어지지. 근데 그때 마침 무효가 됐던 거지. 매매가 무효가 돼가지고 병이 갖고 있던 소유권이 갑한테로 다시 회복이 됐다고요. 소유권이 갑한테로 회복이 되었다. 그럼 소유권이 회복됐으니까 을은 아직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으니까 갑에게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아직 안 없어져서 행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 4번 맞는 말입니다. 자, 5번입니다. 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 청구권 양도는 매매로 인한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 양도와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일하지 않습니다.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 양도는 계약상 관계가 있는 거고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은 계약상 관계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 양도의 법리가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는 전혀 알 필요가 없겠다. 현재로서는 이런 거 안 물어보니까. 5번은 똑같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다릅니다. 5번 정답. 자, 다음 17번 문제요. 자, 점유취득 시효입니다. 옳지 않은 거.
1번입니다. 취득 시효가 완성됐는데 아직 등기를 격려하지 않은 시효 완성자에게 소유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자, 2번입니다. 시효기간 진행 중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됐고 등기가 이전됐습니다. 그러면 시효 완성 당시 그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 청구권 시효 취득 주장 가능합니까? 지금 2번 지문은 시효 완성이 먼저예요? 제3자한테 넘어간 게 먼저예요? 넘어간 게 먼저죠. 제3자한테 먼저 넘어갔고 그 이후에 20년이 채워진 거죠. 그럼 이제 제3자 상대로 등기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죠. 자, 3번입니다. 소유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제3자에게 처분했고 소유권 등기를 넘겼습니다. 그러면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자가 되겠지만 소유자가 이미 이 사실을 알고서 팔았다면 책임져야 되는 거죠. 계약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무슨 책임? 불법행위. 그러니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진다. 맞는 말이고요. 4번. 시효 완성 후 시효 완성자에게 등기가 격려되기 전에 근저당이 설정되었고 그리고 나서 시효 완성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시켰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효 완성이 먼저입니다. 근저당 설정이 먼저입니다. 시효 완성 이후, 예? 시효 완성 이후 근저당 설정. 뭐가 먼저예요? 시효 완성 먼저죠. 그러니까 20년을 채우고 그 이후에 근저당 설정한 거죠. 그럼 이 근저당이 안 지워져요. 이 근저당 안 지워집니다. 시효 완성자가 소유자가 되고 나더라도 이 근저당은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었죠. 변제를 하더라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변제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구상권 행사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네.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소유자 시효 완성. 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소유자가 근저당을 설정했다. 자, 이렇게 근저당이 설정되면요. 이후에 을이 갑을 상대로 취득했던 등기 청구권 행사를 해가지고 자, 갑을 상대로 등기 청구해가지고 등기를 격려하여 이 시효 완성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근저당이 지워집니다, 안 지워집니다? 이 근저당이 말소가 안 돼, 말소가. 결국에는 을이 갚아줘야 돼요. 네, 고상. 갑은 이제 나몰라라 하겠죠. 땅 네가 가져갔잖아. 나쁜 놈 하면서 갑은 나몰라라 하겠지. 자, 근데 만약에요. 을이 시효를 완성해 나가던 중인데 아직 완성 안 했습니다. 완성해 나가던 중인데 갑이 토지에다가 근저당 설정을 먼저 해놨던 거지. 근저당 설정을 먼저 해놓고 그 이후에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을이 갑을 상대로 등기 청구권 행사를 해가지고 을이 소유권 취득을 딱 하잖아요. 지워져요, 이거. 원시 취득으로 인정하고 근저당 지워버립니다, 이 경우. 이게 달라요, 이게. 이 두 가지가 헷갈리죠. 그러니까 완성되기 전에 설정됐었던 그 근저당은 완성되고 나서 등기 딱 하게 되면은 말소시킬 수가 있는데 정리가 다 돼요, 정리가 됩니다, 이 경우는. 자, 근데 완성이 되고 나서 설정됐던 근저당은 정리가 안 된다는 거지. 지금 지문에서 물어보는 건 여기죠. 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근저당 설정인 거거든요.
자, 둘째 줄 중간입니다. 제3자인 근저당권에 대해서까지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2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걸로 인정 안 해준다는 거죠. 근저당은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하는 중입니다. 지문은.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만약에 시효 완성 시점과 근저당권 설정 시점이 뒤바뀌었다면 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아, 틀린 지문이죠, 그렇죠? 뒤바뀌었다면 틀린 지문이죠. 근데 지금은 시효 완성이 먼저 됐던 상황이라서 요 지문은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시효 완성자에게 등기가 없었던 상태에서 취득 시효 기간이 경과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 완성자가 소유권 확인을 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버릇없는 거죠. 버릇이 없는 거예요. 지금 20년 채웠죠? 그럼 소유자예요, 소유자 아니에요? 소유자 아니잖아요. 소유자가 아닌 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소유권 확인은 누가 구하는 거죠? 소유자가 하는 겁니다. 확인 판결을 구하는 거. 근데 5번 지문에서의 시효 완성자는 소유자입니다. 시효 완성자입니다. 시효 완성자고 아직 등기 안 했죠? 소유자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소유권 확인을 구하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직은. 소유자 되고 나서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뒤에 문제들 좀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 보죠.